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47% 상승, 코스닥은 0.3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시황 말씀드리면서 어제도 시장이 이렇게 이제 쌍바닥 개념으로 반등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좀 드렸고, 시장 반등 시에 좀 봐야 될 테마 종목을 멘트를 살짝 드렸죠. 물론 시장이 이런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강할 수 있는 테마 종목에서 놀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여러 테마와 종목을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저는 오늘 이제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굳이 여기 이제 저점까지 터치하지 않고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줄 거라고 봤는데,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을 좀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면은 저점을 일단 한번 터치는 하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조건 1 이제 첫째 오른쪽 엉덩이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값 정도만 만들고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겠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혹시 상승이 나오면 이렇게 반등이 일단은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근거는 어제 그리고 뭐 저번 주 계속해서 기술적인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2월 달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지수를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급등주 테마주를 내가 매매를 하더라도 지수를 내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중요한 구간에서의 시장이 바닥을 잡을 때의 패턴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올 초에 보시면은 고점 대비 20% 폭락이 나온 다음에 리바운딩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이 절대 외바닥으로 이렇게 잡는 경우는 코로나 폭락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특이한 케이스였고, 거의 대부분의 바닥은 쌍바닥 혹은 이런 식으로 쓰리바닥으로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 폭락 후에 반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게 전저점까지 다시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쌍바닥 잡으면서 이렇게 이제 쓰리바닥 잡고 반등이 나왔던 점. 그리고 나서 6월 달에도 똑같이 20%가 시장이 폭락을 했고 리바운딩이 나온 다음에 전저점 한번 왔다가 쌍바닥을 잡고 반동 파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작도를 해보면 20% 폭락이 정확하게 나오고 나서 리바운딩이 나왔다가 전저점까지 온 상황이죠. 물론 내일 하락하면 저는 되게 망신스러울 수 있겠지만, 저는 반등 확률이 꽤 높은 자리가 아닌가.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혹시 실패하더라도 베팅을 좀 해봐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내일 정도까지는 저는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오늘 뭐 미증시가 지금 선물이 조금 오르고 있는데, 뭐 미증시만 크게 문제 없으면 우리 증시 반등 일단 내일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일이 이제 만기일이 있고 밤에는 CPI 물가지수 발표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근데 만기일은 어느 정도 이제 콜 쪽으로 무게가 좀 잡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반등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내일 밤에 CPI 물가지수 발표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8%가 나오면은 실망을 하고 7%가 나오면 화색을 할 거다라는 이제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전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면, 항상 역사적인 어떤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이것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시장이 과도한 하락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이벤트에 사실은 내용이 좋고 안 좋고에 관계없이 악재가 해소로 받아들여지면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시장이 큰 상승을 보이는 구간에서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이 이벤트의 내용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사실은 단기 고점이 되면서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명히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CPI 물가지수 만약에 좀 높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뭐 다시 한번 시장이 막 툼에 나오면서 빠진다든지, 저는 이렇게까지는 사실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 정도 구간 안에서 이거는 뭐 엄청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이 정도 구간 안에 650부터 한 700 사이에서 박스권 플레이하면서 바닥을 좀 잡을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전제는 시장이 지금 안고 있는 이 리스크들, 블랙스완들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라는 일단 전제는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일단은 뭐 우리가 지금 ING 요 문제는 이제 지금 이미 겪고 있는 ING죠. 그리고 더해서 이런 우려들까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충분히 저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려가 현실이 되면 이때는 당연히 추가 하락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우려가 우려로 일단은 일단락 되는 분위기라면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얘네가 현실화되기 전까지 한번 괜찮은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을 맞춘다고 해서 뭐 수익이 많이 나고 못 맞춘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예측이 맞았을 때 잘 욕심 없이 수익을 뭐 내고 나오고 내 예측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았을 때 얼마만큼 잘 원칙대로 대응하고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느냐 훨씬 저는 시장을 맞추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제도 뭐 또 한 건 했죠. 제가 EDGC를 이대로 절대 죽을 만한 뭐 재료는 좀 아닌 것 같다. 일단 처음 상한가 나온 날도 재료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체 역배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뽑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요. 이렇게 뽑았다가 죽였다가 이런 식으로 아마 패턴을 가져갈 수도 있고, 고가놀이 패턴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뽑을 수도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음봉으로 내리 꽂았는데, 이게 예전에 방송에서 진짜 많이 멘트 드렸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이렇게 차트나 기술적인 말씀을 많이 못 드리다 보니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기준봉 상한가 뽑고 이틀 동안 빼면서 5일선에 갖다 붙이는 모양새. 근데 이제 얘가 5일선에 딱 갖다 붙였는데 얘가 이대로 끝나면 이제 내일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면 5일선을 깨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강한 종목의 특성을 보면은 5일선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인다거나 5일선을 깨더라도 강하게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만약에 5일선을 지키려면 내일 갭을 좀 띄워야 될 텐데 어저께 이제 시간에서 갭을 한 2% 정도 띄우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어제 기준입니다. 이렇게 그으면 한 2,100원 정도가 이제 5일선이 되는 가격이었어요. 근데 시간을 2,105원에다가 딱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내일 갭을 띄우면서 5일선을 지켜낸 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 관점에 대해서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시원하게 슈팅이 일단 나왔고, 보통 이제 이런 자리에서 슈팅 나오면 이런 자리들이 저항이 돼요. 바로 이렇게 상한가를 뽑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수 있죠. 근데 무조건 이제 첫째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얘가 이렇게 막 파동 이렇게 막 급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재료가 좋아야 얘가 뽑고 이렇게 죽진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료가 좋아야 얘가 죽더라도 한번 뭐 이렇게 살려주고 죽는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재료를 잘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얘가 이제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또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 캔들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한 번 더 뽑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뭐 EDGC 바이든 캔서 문샷 암 정복 프로젝트인데요. 요거 관련주는 EDGC랑 네오이뮨텍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날 관련주로 엮였던 지니너스나 뭐 신테카버요, 얘네들은 지금 상태가 좋지 않죠. 얘네들 뭐 이런 구간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뽑는다든지 요즘 이런 패턴이 워낙 많아서 요렇게 이제 되면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거고요. 굳이 뭐 이렇게 이제 무너진 애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EDC랑 네오이뮨텍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방금 설명드린 EDGC의 패턴이 똑같이 나온 애가 오늘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패턴 거의 똑같잖아요. 뽑고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상한가를 만들었으면 최소한 물론 이제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상한가에서 털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는 없는 건데 그래도 얘가 이렇게 깔끔하게 상한가를 보낸 애가 여기서 다 털고 나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놓고 5일선을 살짝 지키는 이런 모습 보면서 이거 또 시간에서 조금 띄운다든지 하면 5일선이 이제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2,600원이었던가? 그래서 시간에서 살짝 띄워놓으면은 EDC랑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얘는 이제 패턴이 좀 다르게 시간에서 일단은 좀 뛰어나왔고 2,790원이니까 내일 아마 갭을 많이 띄울 거예요. 장이 만약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 갭을 좀 더 띄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한 방 쳤다가 일단 이렇게 뭐 죽으면서 121선 안착을 할 수도 있고 뭐 치고 진짜 응봉 맞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뭐 내일 가서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제겠죠. 아무튼 얘도 이제 뭐 리튬 플러스 관련주인데 최근에 리튬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시세가 많이 나니까 뭐 내일 좀 멋진 모습 일단 얘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내일 혹시 시장이 반등이 너무 제가 내일 시장 반등 나오는 거를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네요. 내일 시장 반등 안 나오면 어떡하죠? 근데 뭐 저는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맞추는 거에는 별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뭐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진짜 고수를 가리는 거지. 뭐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안 오르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종목도 움직이는 것만 좀 봐도 보시면 뭐 금양이랑 뭐 미래나노테 이런 애들 오늘 시간에서 띄우는 것만 봐도 이제 세력도 시장이 단기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폭락하다가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먼저 가장 또 크게 움직여준 애들이 항상 보면 이제 주도 종목이었던 애들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이제 금양도 주도주였는데 많이 빠진 상황이었다 보니까 일단 이제 기술적 반등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근 시장이 폭락이 나오기 전에 가장 주도 뭐 테마 혹은 섹터였던 애들이 뭐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들 그리고 뭐 태양광 요 정도 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시장이 반등이 예상될 때 이런 거 이제 계속 사 모으는 거죠. 어제쯤부터 해가지고 사 모았으면 좋았을 것 같고 뭐 금양이나 뭐 미래나노테 그리고 뭐 LNF랑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이런 애들도 보면은 자리를 잘 만들어 놨죠. 얘네들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을 드렸던 애가 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랑 하나솔루션 이렇게 두 종목이었습니다. 얘네들도 보시면 시장이랑 같죠. 이렇게 쌍바닥으로 반등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는 이제 제가 거의 얘를 그냥 반등 나올 거다라고 거의 확신에 차서 말씀을 너무 드려요. 방송을 끝내고 나서 너무 확신에 차서 말했나? 여기서 밀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뭐 아무튼 뭐 웬만하면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오늘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오전부터. 그래서 이거 보면서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내일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 반대로 하나솔루션은 미리 오늘 반등이 좀 나와버렸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반등이 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내일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좀 괜찮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풍력 관련주 얘도 말씀 많이 드렸죠. 여기서 제가 쌍바닥 만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방송에서 이렇게 3일 정도 다뤄드리고 난 다음에 큰 반등 나왔고요. 다시 눌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쓰리바닥으로 만들어 가는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료주들은 진짜 징그럽죠. 제가 사료주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얘네는 절대 쉽게 안 간다. 진짜 절대 쉽게 안 갑니다. 그냥 개인들 눈에 보이게끔 절대 안 가요. 뺄 때도 진짜 죽을 만큼 빼고 보시면은 죽을 만큼 빼고 지금 롤링해서 올라오는 과정도 보면
뽑고 죽이고 어제도 딱 갖다 놓으면서 종가 딱 갖다 놓고 시가 개파락을 4% 거기다가 저가 한 8%또 조정 나왔죠. 아마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뽑고 지금 죽이고 뽑고 여기 한 요 정도까지 죽이거나 아니면 내일은 요 정도 뭐 양봉 정도 뽑아 놓고 CPI 물가지수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나서 요렇게 뽑던지, 만약에 이제 CPI가 뭐 낮게 나오면 얘네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또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내일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기대감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고, 이벤트를 본인이 이제 베팅을 할지 말지는 결정을 하는 건데,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베팅을 하는 그런 매매, 홀짝 매매는 그렇게 이제 좋아하지는 않아서 요 구간 안에서 아무튼 내일 반등이 좀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에 볼만한 게 자율주행 쪽에서 모트렉스가 눈에 조금 띕니다. 뭐 라닉스나 칩셋미디어도 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모트렉스가 여기서 요렇게 쌍바닥을 좀 이쁘게 만드는 모습들, 이런 거 보면서 시장 반등 나오면 얘네들도 조금 이제 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로봇주랑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대로 가죠. 이렇게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도 꾸역꾸역 이렇게 이제 올라오던 애들이 시장이 반등할 때 같이 반등을 해주기보다는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강했던 애들은 시장이 반등하면 오히려 살짝 다시 좀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이제 롤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일단은 음봉이 일단 좀 나왔고, 뭐 내일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오면 다시 이렇게 뭐 좀 채워갈지 일단 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로봇주는 뭐 워낙 좋게 보고 있으니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SPG,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전략이 두 가지죠. 길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어떤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싶다 하시면은 당연히 낙폭이 컸던 애들 위주로 보시는 것도,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은 아마 낙폭이 컸던 애들 위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랑 뭐 로봇 요 정도, 뭐 폐배터리도 시장 반등 나오면 또 이렇게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우크라 재건주로도 가다가 네옴시티로도 가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뭐 재료를 두 가지 갖고 있다는 건 너무 뭐 좋은 일이죠. 지금 뭐 러시아 쪽에서 미국이랑 대화할 준비 되어 있다라는 뭐 뉴스도 좀 있었고, 그래서 뭐 우크라 재건 이슈로 갈 수도 있고, 또 뭐 지금 11월이죠. 곧인 것 같습니다. 사우디 이제 방한해가지고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얘네들도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재료는 충분한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미글로벌 혼자 독단적으로 막 움직이다가 어제 뭐 이제 뭐 지분, 이제 최대 주주가 지분을 좀 팔았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좀 이렇게 시간에 급락을 했는데 힘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공매도가 엄청, 여기서 이날부터인가 공매도 엄청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와 세력 간의 어떤 그 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드는 종목이었는데, 아무튼 끼가 좋아서 얘도 일단 뭐 1파, 2파 눌렀다가 3파까지 뭐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날 이제 제가 1파가 너무 좀 상승폭이 커서 주가의 자리가 좀 부담스럽고, 또 다른 것은 테마주가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만 너무 독보적으로 가니까, 이런 경우가 보통 땡겨놓고 뭐 이렇게 악재 나오면서 금방 팔고 튀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어떤 명분이 확실한 것들을 저는 좀 좋아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봤던 건 있는데, 뭐 지분 매각 뉴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회복력이 굉장히 빠른 점, 다시 어떤 테마 전체적으로 이제 뭐 유신이나 데모도 같이 올라와주는 점들을 고려해 보면 한미글로벌 뭐 2파, 3파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유신도 보시면은 일단은 뭐 조금 이제 정석은 아니에요. 정석은 아니지만 1파, 2파, 뭐 혹시 이렇게 이제 3파
4만까지 가능할지 내일 이제 여기를 넘겨야 되겠죠. 45,000원. 상한가가 너무 좀 힘없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일단 좀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데모도 차트 보면은 어느 정도 조금 준비가 된 것 같고 얘네들도 뭐 무조건 얘가 1등이야 이런 거 없이 순환매가 잘 도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는 조금 그렇고요. 데모까지 정도만 보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뭐 이 정도 하고 맞춰보도록 하고요. 내일 반등 안 나오면 저 방송 쉴 테니까요. 그렇게 쪽팔려서 숨은 걸로 알고 계시고 내일 진짜 반등 시원하게 진짜 너무 심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심했잖아요. 최근에 뭐 8월 거의 중순부터 지금 거의 뭐 진짜 2달 가까이를 이렇게 눌러대는데 야 진짜 시원하게 반등 한번 나올 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예. 아무튼 내일 큰 반등 기원하면서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무료 리딩방 들어와 보실 분들은 카톡 주시면 초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